예, 이창용 총재님, H4L 고금리의 장기화 공포가 한국에도 다가왔다고 봅니다. 지난 2분기 GDP가 연속 성장을 했는데 3분기 전망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전망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망치 아직 발표 전에만 저희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총재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자율이 전 세계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서 오래 갈 것 같고 하마스 사태가 벌어져서요. 저희 전망대로 갈 건지 확인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항상 금융경제 상황과 입수되는 데이터 등을 근거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화정책을 운영한 데 있어서 상반된 경제지표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진짜 저희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작년에는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확실했던 반면에 지금은 물가와 환율, 다음에 성장까지도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있어서 정교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PPT 한번 보시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로 물가 안정 목표 2%를 상회하며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원인의 상당 부분이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석유 가격이 제외된 근원 인플레이션율조차 물가 안정 목표를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 중이고요. 증가 폭도 확대돼 가계부채 재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 경제 수출 부진과 부동산 부분 리스크 등으로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경기 내수 수출 부진 상태에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금융경제 여건이 상반된 방향을 가리킴에 따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심지어 금융시장 등 경제 주체들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은은 물가 안정이나 경제 선장이냐 하는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한은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운영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요? 지금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듯이 지금 저희가 서로 상충되는 목표하에 있고요. 금통위원들과 지난 며칠 전에 했던 통방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 패스가 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물가가 3.7까지 올라갔지만 저희가 하마스 사태 전에는 그것이 다시 연말까지 3%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일 하마스 사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그 예측이 안 맞고 물가가 더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증가하지 않도록 물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 지난 통방의 결과였습니다. 예. 어려운 길이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과 함께 취약 부분 보호에 적극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준금리 조정과 대출일 텐데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 통화 정책 긴축 정도를 확대하며 무작정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되면은 두 정책 간 이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기간에 실시했던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 지원처럼 선별적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 했던 코로나 19 관계된 대출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그런데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그 분들을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하는 국민소득 통계 자료를 보면은 최근 실질 GDP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성장률 상승, 취약 부분의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금리 상승기에 취약 부분의 상한 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도입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내 1회 추가 인상한 한편 현재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9일 뉴욕 경제클럽에서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죠.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신호도 보냈는데요.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금리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지난 한 두 달 정도 미국 금리가 중장기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한 차례 정도 더 연말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물가 수준도 제대로 떨어지는지도 보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국제 유가 상승 등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준금리 운용 방향을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요거 좀 그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전기요금이 1% 상승했을 경우에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확인하셔갖고 예. 본위원한테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